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자란 형제가 있는데 형은 커서 백만장자가 되고 당신은 가난하게 길거리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은 부자 형과 가난한 동생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메소는 허름한 캠핑카에서 먹고 자는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 캠핑카는 작고 비좁고 잡동사니로 가득 차서 머물 곳이 거의 없고 물도 부족해서 일주일에 샤워를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본인은 가난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며 자신이 계층의 하위에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상위 계층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자본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적어도 윗사람보다는 자유롭고 가족을 돌볼 부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가 생각하는 상류층은 아마도 금융 엘리트, 보수당 정치인,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백만장자형 이반 메소일 것입니다. 이반은 한가할 때 구글 사장과 차를 마시며 몇 채의 별장을 번갈아 쓰고 런던의 4층짜리 별장, 영국의 13세기 고택, 바르셀로나 상류 지역에 있는 휴가용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각 건물마다 색다르게 장식되어 있고 곳곳에 이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형은 말을 잘하고 사업도 성공했고 동생은 가족도 없어 홀몸으로 떠돌아다닙니다. 형제의 엇갈린 운명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반은 데이비드보다 1살 위이고 아버지는 경찰이며 엄마는 평범한 은행원이어서 월급은 많지 않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큼은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반은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살림의 보탬이 되었으며 8살 때부터 개를 산책시키고 잔디를 깎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신문을 배달하고 밤에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반면 사랑받는 동생은 집에서 늦잠을 자고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공공재산을 파괴하고 담뱃값을 벌기 위해 불량서적을 팔았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애정에 데이비드는 게으른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이반은 이런 데이비드를 질투했습니다. 이반은 21살에 일찍 집을 떠나 독립한 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생애 첫 돈을 벌었고 이를 창업 자본으로 삼아 다시 창업하여 점차 부자가 되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아이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편안하게 보낸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없었고 심지어 나쁜 일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형을 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시험도 포기했습니다. 형의 사업이 점점 더 잘 되는 것을 지켜보던 데이비드는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는 게 달갑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인, 선생님, 인형극 배우, 바리스타, 판매원 등 다양한 직업을 시도했지만 그는 뭘 해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비드는 사회에 대한 원망이 커졌고 형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서 번 돈 아닌가? 라며 형을 위선적인 자본가라고 비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두 사람은 단 이틀도 함께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배우의 숨겨진 원인을 탐색하고 두 형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영국 언론은 형제가 8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삶을 체험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처음 4일간은 데이비드가 이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단장을 하고 아끼는 재킷을 가지고 형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방금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생의 말에는 질투가 배어 있었고 형의 말에는 약간의 혐오가 있었습니다. Do you want to have a shower or anything? No. Or have you had your shower for the week? I've had my shower for the week. 이반과 아내 사이에는 아이가 1명 있었고 집에는 새 1마리와 개 2마리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답지 않은 이반의 집은 생각보다 간소하지만 디테일 하나하나가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반은 많은 일에 자신감이 있지만 동생과 교류하는 것은 그를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들어온 첫날 밤 이반은 데이비드를 자신이 15년 동안 만들어온 동성애자 모임에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는 돈 많은 엘리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반은 데이비드가 어색해할까봐 걱정했지만 뜻밖에도 데이비드는 전혀 수줍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데이비드의 지저분한 머리와 옷차림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데이비드가 자신의 모임에 쉽게 적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처음부터 열심히 일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은 이반의 생각이었으며 그는 항상 게으르게 행동하는 동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처럼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형과 생각이 달랐고 그는 이사 온 순간부터 큰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형의 사진만 가득하고 가족 사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반이 항상 둘 사이의 부의 격차를 강조하고 이반이 너무 차갑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이반에게 3만 파운드, 하나로 약 4,8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반은 나는 성공에 대한 죄책감에 지치고 역겹다 라는 답장과 수표를 보냈습니다. 그 말에 데이비드는 화가 났습니다. What you're actually dealing with is not this option of wealth, but you actually start experiencing sort of forms of anger towards that person when you go through difficulty because you know you can't ring them up. 돈은 항상 그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보기에 이반 같은 부자들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희망을 주고 또 쉽게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들이 공동생활 후 처음으로 싸운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이반에게 약속한 10만 파운드의 요트를 왜 사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형은 배를 부품으로 분해해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운송하면 10만 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계속 형 샀어? 형 샀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태도가 중요했고 Did you buy me the boat? Come on, yes or no? David, you're Did being you buy me the really, boat? really aggressive now. Did you buy me that boat? 이반은 비용 계산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둘은 줄다리기 하다 결국 대화를 불쾌하게 끝냈습니다. 다음날 데이비드는 자신의 말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고 머뭇거리다가 이반에게 사과하러 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두 사람이 항상 쉽게 화를 낸다고 생각했지만 이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화를 낸 적도 없으며 데이비드를 깔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데이비드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반은 항상 데이비드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데이비드를 도울 수 있을지 어머니와 상의했었습니다. 그가 데이비드에게 준 돈은 1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억 6,286만 6,450원에 달했습니다. 전날의 불쾌함을 털어버리고 이반은 데이비드를 마구간으로 데려가 자신의 즐거움을 동생과 나누었습니다. 동물과 친해지는 능력이 있는 데이비드는 곧 말에 올라타 마장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God, you got lovely teeth. You know that? But you're hit with all the girls. Oh, yes. 가끔 이반은 동생의 여유로운 태도가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개선시키는 것은 미술 전시회에서의 교류입니다. 이반은 데이비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슬람 미술 전시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술 작품의 대회에 데이비드는 자신의 느낌을 묘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반은 전체적인 관점을 취하고 작품에 나타난 맥락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형제 중 하나는 감성적이고 하나는 이성적이었지만 예술에 대한 그들의 토론은 의외로 조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반은 데이비드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데이비드는 활력이 넘쳐 보였고 이반은 이런 동생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서로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함께 며칠 동안 지냈어도 그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물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것에 맡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남아메리카와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신비한 힘에 대해 무한한 호기심과 숭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se Shiva beads shot from my neck and went everywhere in front of me. And I was like, whoa, Shiva power. 데이비드는 7월 11일에 니비루라는 신비한 행성이 지구를 지나가면서 재앙을 가져올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가 유례없는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데이비드의 주장은 이반에게는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I think he hides behind this preaching guruness. I
I don't want to sit there and listen to this stuff about some planetary alignment that's going to destroy the world. I don't want to co-sign his bullshit. 이반의 집에 머무르는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현지 승마 행사에 참가했고 대회에 출전하던 이반의 말이 놀라면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No, you can't have fallen off. 데이비드는 이반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처음 보았고 어떻게 이반이 말에서 떨어졌던 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반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이반이 금방 말을 끊었습니다. That's very sweet of you, David. You can stop trying to console me. I feel suitably consoled. 다음 나흘 동안은 이반은 데이비드의 캠핑카에서 살 차례였고 이반은 특별히 꽃다발을 가져왔지만 데이비드의 집을 보고는 조금 멘붕이 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흥분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양고기 구이를 준비했고 근처에 사는 어머니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반은 캠핑카에 앉았을 때 비평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Dave should be living in a home like in a house. And I think this is slight madness. 여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이반은 동생이 정성껏 차린 저녁에 식욕을 느끼지 못하며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는 근처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반은 동생, 형은 정말 이 고물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형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입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데이비드는 형을 다음날 오전 10시에 시민광장에서 열리는 새 책 발표회에 초대했습니다. 결국 그날 데이비드는 1시간이나 지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밝은 노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발표회는 사실 길거리에서 노점을 벌여놓고 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노란색의 그림자가 길가에서 여기저기 팔려고 했지만 한 권도 팔리지 않는 것을 보고 형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데이비드는 형을 데리고 한 정치 모임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온갖 극단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이반은 난감해했습니다. Is this the clause in the original Magna Carta? Yes, in 1215, which a quorum of 68 barons invoked. 데이비드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위층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불만을 품고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데이비드도 이러한 모임에 몸담아 있으며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데이비드는 소행성들이 서로 연결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굳게 믿고 있으며 세계가 멸망해야만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형은 동생과 함께 미장공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했지만 데이비드는 매우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반은 착실하게 일하는 동생을 보면 볼수록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동생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장점이 많지만 좋은 환경이 부족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사람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한 곳에 들어가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도 결코 정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막바지에 이반이 놓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자신에게 오려고 시험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동생은 자동차 수리 자격증을 따서 자동차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데이비드는 형에게 가기 2달 전에 이미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8일간의 체험이 끝나고 두 형제는 보기 드물게 서로를 껴안으며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겉으로는 말을 잘하고 정신세계가 풍부하지만 사실 어떠한 절망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형제에 감사하며 자신의 본심을 따르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은 반대로 사람에게 따뜻하지 않은 열정을 줍니다. 어쩌면 진정한 차별은 사회적 지위나 돈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 인생에 대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두 형제의 다른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기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